네, 반갑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질어질합니다. 미국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는데 나스닥은 후반부에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마이너스 2.78%입니다. 나스닥이 이제 박스를 이탈하면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도 같이 끌려 내려갔고요. 다우지수 역시도 마이너스 0.45%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장중에 괜찮았던 부분들이 장 막판에 우르르 쏟아진 모습들,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뉴스는 한 3-4가지 정도로 굉장히 압축됩니다. 그래서 짧고 빠르게 이번 부분들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자, 2.8% 급락세를 보였다는 얘기인데, 재료 두 가지는 이겁니다. 트럼프 관세 위협,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영향.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뉴스 왜 이렇게 짧아? 이거는 넘어갑시다. 자, 다른 뉴스를 볼게요. 요거 먼저 볼게요. 엔비디아가, 이거 뭐 뉴스들이 왜 다 이렇게, 애매하지? 자, 엔비디아가 4.8%, 8.4% 급락. 엔비디아 8%, 마이너스 8%예요. 네. 후반부에 훅 밀려버렸죠.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도 6%나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8% 급락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느냐?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어. 그 다음에 다음 실적도 일단은 예상치보다 높게 예상을 했어. 근데 도대체 뭔데? 라는 식이죠. 네. 경쟁 악화 우려로 8% 이상 급락했다.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경쟁 악화 우려로 시장이 이게 눌렸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이 경쟁 악화 우려? 도대체 뭐지? 자,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이익 마진율을 71%로 예상했다. 이는 전 분기의 73%보다 낮은 것이다. 인공지능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익 마진율이 준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에 주목하고 엔비디아 주식을 내다판 것이다.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엔비디아한테 나쁜 것인가? 근데 엔비디아가 과연 나쁜 것인가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의 그 생태계, 즉 AI 생태계에서 경쟁이 격화되니까 나는 실적을 줄일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저도 예전에 해드렸죠. 자, 엔비디아가 계속 왕좌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의 도전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에는 일정한 파일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장 규모는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쪽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운 요소가 좀 나타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관세를 부과하겠다 강행하는 것도 엔비디아 급락에 한몫을 했다. 엔비디아는 중국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만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 있는데 이상하게 AMD도 빠졌어요. AMD도 마이너스 5%,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7%. 자, 인텔하고 마이크론, 대만의 TSMC는 각각, 네, 인텔은 1.8%, 마이크론은 6%, 대만은, TSMC는 이제 6.95%, 다 하락했다는 얘기야. 반도체 지수도 급락했고요. 엔비디아가 경쟁 격화에 따른 실적 감소라면 경쟁 업체들은 올라야 되잖아. 근데 다른 AMD나 이런 종목군들도 떨어졌다. 이건 조금 애매하지 않냐 이거죠. 자, 그리고 대중 관세 부과,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중국 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엔비디아가 이 저가형 칩을 팔아먹는 것과 그 다음에 고가형 칩을 팔아먹는 것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동안 고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있었고 우려감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글쎄요. 일단 너무 올라가 있었던 시점에서부터 때리는 형태,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정말로 부담스럽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적 성장률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서 그 핑계거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일단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겠죠. 자, 지금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유는 뭐냐? 뭐 똑같습니다. 분기 전망. 분기 전망도 일단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형칩 블랙웰의 주문도 폭주하고 있다. 뭐 일단 다 좋은데 뭔데
이익 마진율이 줄었다. 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자, 요거는 일단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보셔야지 되는 거고, 이 기술주가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나스닥 종목들까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온 거죠. 네. 자, 이 관세 강행, 기술주 투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질어질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은 얘기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의 주가가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매그니피센트는 모두 다 하락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아마존과 메타, 알파벳의 하락률은 2%, 테슬라도 3% 내렸다. 전체적으로 다 내린 거고요. 엔비디아가 조금 더 많이 내렸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네요. 네. 참, 이거 애매한 구간이 좀 됐습니다. 2월의 마지막 구간이 조금은 답답해지는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한 가지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미 해군 장관 후보, 한화의 선박 건조 기술 유치가 중요하다. 선박 건조 기술 유치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외국 파트너들이 가진 전문성과 기술을 살펴봐야 한다. 당연하겠지. 왜냐면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한화가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 즉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이곳으로 유치하는 게 내 생각엔 가장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야, 배를 미국에서 만들어라. 네. 하하. 자,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유지 보수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다. 필리 조선소가. 야, 필리 조선소를 하나 니네가 인수했으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야, 돈 갖고 와. 그리고 여기서 건조해. 그러면 수주를 줄게. 자, 하나 입장에서는 괜찮은 뉴스가 될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 될까요? 이제 이거 우리 중국 사례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중국 사례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야, 기술력이 한국이 좋다고 일단 일로 데리고 와. 거기서 우리 여기서 만들기로 하고 기술 좀 우리가 빼가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 세계는 믿을 게 못해. 다 도둑놈들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것이 좋은 소식으로 나올 것인지 아닌지는 좀 보긴 해야 돼. 일단 미국 해군 장관 후보 또는 트럼프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한국은 세계적인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해군력이 중국에 크게 열세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맹과 협력해서 자국 내 해군 군함 건조 기반 개건을 모색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와서 도와줘라 라는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 관점에서 또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한국 내에서 건조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보내면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호재가 돼요. 근데 미국 내에서 건조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지? 없죠. 한화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에 저쪽에서 군함을 만들고 어쨌든 오단은 딸 거 아니야. 근데 저쪽에서 만들게 되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죠. 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자재, 그 다음에 인건, 이런 인력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자, 그런 것들을 다 미국에서 자체 조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수출을 통해 가지고 조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이중일이죠. 한국에서 만들면 되는데 한국에서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드나 저기서 만드나 돈만 벌면 되는 거겠지만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거 좋게 마냥 볼 수는 없는 얘기라고 생각되겠죠. 또 한 가지.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가는 내용이 되는 거겠지만, 다른 기업들은 어때요? 조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게 훈풍이 아니었어? 우리나라에서 안 만든데? 그럼 우리도 미국에다가 조선소 건설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면 분명 이거는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우리는 괜찮아. 미국에서 만들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줄 것이냐. 자, 이
선박 건조 기술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이게 조선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수출 산업이잖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넘긴다라는 부분이 나타나야지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죠. 여기에다가 관세를 매긴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산, 수입산 뭐 이런 제품들 가져다가 철강 이런 거 가져다가 배를 만들었을 때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한 시점부터는 이제 부가세나 이런 것들, 관세 이런 것들이 이제 환급이 돼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야라고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간다. 미국에서도 뭐 자기네한테 협력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그렇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춰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과연 맞는 얘기인가 싶을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이게 나쁜 소식이다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기도 마냥 애매하거든. 자본과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와라. 내놔라 이거잖아요. 내놔라. 니네 건조기술 내놔라. 우리 미국에서 지금 일단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이런 스스로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 입장에서는 나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다른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야. 라는 것과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이득일까 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물론 기업이 추진하고 미국이 압박을 넣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거 이렇게 뺏겨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죠? 여기는 뭐였어요? 필리조선소 유지보수 이쪽이었는데 여기서 건조를 해버리자라고 해버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지럽죠? 네, 미국의 속내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세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아주 뭐 난리구만. 내 재료가 지금 뭐 없어.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뭐 돈 빠져나가서 이제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미국 나스닥 폭락을 했죠. 네, 역시 국내 증시가 최고인가요? 네. 와, 이렇게까지 뭐 그냥 막 나와버린다? 이야, 이거 무지막지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관세는 또 이겁니다. 중국에 또다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요거란 말이에요. 지금 3월 4일부터죠. 3월 4일부터 무엇을 하겠느냐면 멕시코, 캐나다에도 관세 그냥 부과하겠다. 너희들의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중국에게도 이제 미치겠네요. 그죠?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하루 만에 세계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 계획을 언급했다. 이제 그냥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일단 시행해놓고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3월 4일 중국에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 그 다음에 4월 2일이라고 밝혔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점도 3월 4일로 재확인했다. 이거 어제 얘기한 거 바로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보편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개최한 강요회의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4월 2일이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편 관세다. 상호관세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지금 도대체 말이 그래서 뭔데? 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아니, 어제 얘기한 거를 오늘 뒤집었어. 그것도 대통령이 말이죠. 자, 이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불확실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우려감이 커지겠죠. 왜냐면 당장 시행이잖아. 근데 국경에다가 병력 배치하고 뭐 이런 얘기들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4일이야 뭐 만족하지 못해 뭐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죠. 이 펜타닐 마약에 대한 제조국을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걔네들한테서 이 마약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말이 안 돼. 마약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아야지 중국한테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마약이 중국에서만 꼭 들어오는 게 아니죠. 남미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 이거 그냥 핑계죠. 핑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중국 지역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이런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은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이거를 지금 정치적 이슈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 정치적 이슈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책적인 부분들, 아니, 그렇잖아. 캐나다하고 미국, 멕시코 같은 경우도, 야, 니네 국경 배치 이렇게 하고 마약 이런 거 안 하면은 관세 매길 거야? 라고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국경에다가 우리 병력 배치해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게 잘 감시할게.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유예해줄게. 그런데 바로 시행하겠대.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또 내놔라. 이거는 그러면 하나 줬더니, 야, 다 먹었으니까 또 내놔. 다 먹었으니까 또 내놔.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지랄 같은 상황인 거죠. 네. 안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유럽에도 관세 매긴다. 와, 이런 상황이면은 약간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반발적인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반발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10% 추가 보편 관세. 이거 또 이제 엔비디아가 폭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도 있어요. 네, 기술주들. 근데 중국 쪽에서의 이런 반발도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이 러시아와의 어떤 그 종전,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런 부분들에서 히토리를 얻어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자신있게 때리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그 젤란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전격 취소하는 일이 또 벌어졌죠. 어질어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황을 보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재건주들 뭐 들썩들썩 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간다 하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좀 잡았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불리한 입장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네들한테도 좀 불리한, 유럽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야, 유럽이 도와줄게. 야, 미국한테 기대지 말자. 유럽이 도와줄게. 야, 니네가 땅 뺏기면서 정전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보여요. 유럽도 지금 굉장히 저거죠?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촉박한, 긴박한 그런 상황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네. 이 트럼프,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칭한 발언을 문제 삼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그럼 누가 있냐, 영상을 돌려봐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너무 뻔뻔한 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옛날하고 좀 너무 많이 다르고 너무 좀 예전에는 그래도 좀 상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좀 너무 이런 표현이 맞나요? 나댄다? 네. 나대는 것 같다. 일론 머스크하고 붙어가지고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악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방 때리고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세게 때리고 시작할 것 같아 보이는 거고요. 이 부분들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누를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증시가 잘 못 올랐던 이유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세게 때리고 들어가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세게 때리고 들어가면 오히려 반등세가 오후 되면서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세게 압박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거나 또는 이런 단기적 급락에 대한 부분들은 뭘로 삼을 수가 있어요? 야, 낙폭이 너무 심하잖아. 과도, 낙폭 과대 반등. 이런 걸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도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아침에는 일단 떨어지고 시작하겠지만 오후 시점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그 타이밍을 좀 잡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은 경계하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일단 악재가 많아서 어지럽다. 나 어지러워요. 네, 초반 시점에는 조금 몸을 사리고 관망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황적인 부분들은 오늘 오후에 장중시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침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뭐 특별히 하실 건 없겠죠? 일단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 반등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럼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괜찮으면 오히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동안에는 일단 관망하고 지켜보고 상황을 조금 체크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지럽지만 중심 잘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